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간호사 민진숙입니다. 소아호흡기 질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이어 소아천식, 특히 치료와 관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병원 소아청소년과 서동인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소아천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소아천식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환경 인자고요. 네. 두 번째는 약물 인자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를 나쁘게 힘들게 하는 네. 인자들을 찾아서 그거를 회피하고 그와 함께 조절이 잘 안 될 땐 약을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약물 치료의 경우 천식 자체를 조절하는 치료와 예.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병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약물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예. 주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설명인데요. 네. 사실 그 약을 두 종류로 나눠서 사용을 하는 게 이 방법이에요. 첫째는 네. 증상이 괜찮을 때 그때 조절제로 사용하는 약을 쓰고 증상이 나쁠 때 단기간 쓰는 완화제로 나눠서 접근을 합니다. 네. 사실 약은 좋은 게 많아서요. 쓰면은 네. 훨씬 더 조절이 잘 되게 할 수 있는데 천식은 좋아졌지만 약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네. 필요한 가장 최소한의 약을 주기 위해서 예방약을 이제 가장 필요한 최소한으로 주고 증상이 나쁠 때 쓰는 완화제를 간간히 사용해서 접근한다라는 게 천식 약물 치료의 원칙이죠. 소아도 흡입기를 이용한 약물 치료가 일반적인가요? 가끔 아기가 기침이 심할 때 병원에서 등에 배치는 패치를 주기도 하던데요. 약물 치료라는 게 아이들이 사용하기엔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요. 떨어지기도 하고. 네. 예, 소아에서 약물 치료 방법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흡입 치료가 가장 많이 권고되는 네. 방식입니다. 실제로는 한 10% 정도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나머지 아이들은 먹는 약을 쓰거나 안 쓰거나 그런 경우가 네. 많고요. 아마 패치는 네. 약을 먹이는 게 힘든 아이들한테 붙이는 걸 것 같고 말씀하신 어려운 점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팁을 말씀드리자면 네. 그 패치 위에다가 반창고 하나 더 붙여주면 상당히 쉽게 해결하는 문제, 그런 식으로 보통 해결합니다. 네. 혹시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키 문제에 예민한데요. 천식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 키 성장을 방해한다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영향을 주는지요?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키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약은 네. 특정 약, 스테로이드만 그렇고요. 네. 나머지 약제들은 키에 영향을 준다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스테로이드도 사실은 먹는 약의 경우는 효과가 훨씬 더 좋고 부작용도 많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키에 영향을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흡입 스테로이드는 네.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가르칠 때는 그 흡입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약 때문에 키가 안 크는 것보다 네. 흡입 스테로이드를 안 써서 천식이 조절이 안 됐을 때 천식이 나빠져서 키가 안 크는 게 더 심하기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 보호자분들은 그래도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네. 그 스테로이드 흡입제에 의한 영향이 최종 성인 키에 미치고요. 네. 실제 미치는 정도가 한 1.1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께 1.1cm가 누구한테는 소중할 수도 있고 하지만 누구한테는 네. 그만큼의 삶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을 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던 왠지 면역요법이나 면역치료가 조금 더 약물 치료보다는 근본적인 치료 같은데요.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고 성공률도 높은 편인가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대답이 좀 복잡합니다. 첫 번째는 권고사항으로 소아천식 환자, 소아 중에 특히 영유아 천식 환자들한테는 권고돼 있지 않고요. 아마도 그거는 약을 썼을 때 뭐 주사로 맞건 혀 밑에 넣건 간에 약에 대한 부작용을 자기가 호소를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는가 싶고요. 두 번째는 천식이라는 게 결국은 그 약을 면역 치료를 주입했을 때 일시적으로 천식이 나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한 천식 환자의 경우는 또 권고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 환자의 경우는 조금 더 쉽게 권고하지만 천식 환자의 경우는 면역 치료를 조금 덜 권고하는 경향이 있고요. 실제 제 외래에서도 천식 때문에 권고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치료만큼이나 생활 속에서의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요즘 바닥에 카펫을 깔기도 하는데요. 아이가 천식이 있으면 카펫은 피하는 게 나을까요? 같은 맥락에서 먼지가 적게 나는 침구를 바꾸는 게 좋은지. 예, 당연히 먼지가 안 너무 날리고 네네. 공기가 좋으면 좋죠. 근데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네. 진먼지 진드기라는 게 네. 나오는 환자들의 경우는 특별히 더 카펫을 쓰지 않기를 권하고 먼지가 많이 날릴 수 있는 환경들을 피하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면 헤파 필터라고 네. 하는 게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쓰라고 하거나 모 회사에서 나온 네. 뭐 이불을 통째로 싸는 진먼지 진드기 방지 커버 비싸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들한테는 네.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근데 그게 네. 없는 사람한테는 그럼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먼지라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호흡기를 자극하는 물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필요하면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너무 비싼 거, 너무 무리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 네. 그러면 혹시 실내의 습도나 온도도 네. 신경을 써야 할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천식이 나빠지는 이유가 네. 차가운 공기랑 건조한 공기에서 과호흡을 하는 상황이 천식의 중요한 악화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약간 습하고 네. 약간 따뜻하고 이런 환경에서 좀 과호흡을 안 하는 그런 활동을 하면 천식이 잘 관리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얘기를 여러 개 한꺼번에 복잡하시겠지만 그런 환경에서는 진먼지 진드기가 아주 잘 자라요. 그래가지고 네. 항상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얘기하라고 말하는 게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온도랑 습도는 혹시 굳이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네. 위해서 나온 답도 있어요. 습도는 55% 예, 정도로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네. 사실 극지방은 사람이 살기도 힘들지만 네. 진먼지 진드기도 살기 어렵거든요. 그런 네. 관점에서 약간 조절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요새 미세먼지가 심각한데요. 호흡기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더 힘들 텐데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대응법은 숨을 안 쉬는 거죠. 아, 근데 누구나 그러기 어렵다고 알고 있기 네. 때문에 결국은 미세먼지를 모니터하는 게 중요하고요. 많은 네. 날은 밖에 안 나가는 게 제일 좋다고 하고 네. 굳이 나가야 하면은 마스크를 잘 네. 쓰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나 다 뻔히 아는 내용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뻔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사람들이 그걸 제일 잘 안 지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 천식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감기나 차가운 공기 안 좋다고 하셨는데요. 예, 천식 증상이 그러면 여름보다 겨울에 더 심해지기도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름에 심하지 않은 거는 맞아요. 근데 봄하고 가을이 유달리 더 사실은 증상이 더 많이 악화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운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감기는 한겨울에도 잘 걸리지만 네, 사실은 네. 환절기에 더 많이 걸리잖아요. 네. 일교차가 큰 봄, 가을철에 특히 더 잘 걸리고 네. 천식도 그때 특히 나빠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봄, 가을에 학기가 바뀌니까 주로 그런 때 더 아이들이 감기에도 잘 걸리고 천식도 더 많이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시골이나 자연과 가까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천식에 덜 걸린다고 하는데요. 도시 환경이 천식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보다는 어릴 때 환경이 너무 깨끗하면 천식이 더 잘 걸리고 혹은 천식이 더 잘 걸리는 체질로 발달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시골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골을 말하냐라는 거에서 예를 들면 뭐 풀숲도 많고 세균도 좀 있고 막 이런 좀 약간 지저분한 그런 환경이 좀 더 그 알레르기 측면에서 보면 네.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천식에 좋은 음식이나 혹시 조심해야 되는 음식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뭐 배도라지즙, 홍삼, 생강 이런 거를 많이 먹이기도 하시던데 예, 저도 먹이고 있어서 맞아요. 네. 참. 근데 이게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네. 한데, 예.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천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배 도라지가 효과가 있냐 없냐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네. 배즙이나 도라지즙이 네. 기침을 가라앉히는 효과는 있다고들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먹이시는 분들한테 저는 칭찬해 드려요.
잘하고 있다고. 네. 네, 대신에 다만 그런 거를 하는 것과 식이요법을 하는 것과 천식이 약물 치료를 필요한 상황에 그 약물 치료를 안 하면서 이것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요. 약물 네. 치료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제가 하시던 배도라지즙에 더해서 네. 흡입 스테로이드를 꾸준히 들이마시거나 혹은 먹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시라고 권고를 네. 하는 편입니다. 소아천식의 경우에는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예. 비만과 천식에도 관계가 있나요? 관계가 있죠. 사실 천식 환자 중에 비만한 사람이 좀 더 많습니다. 아마도 네. 활동량이 좀 더 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요. 네. 실제로 뭐 연구해본 거에 따르면은 기도 저항이 조금 더 높다 이런 얘기도 있고 비만한 사람에 있는 지방에서 나오는 어떤 호르몬이 천식과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 네.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기에도 많고 그런 걸 설명하는 가설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꾸로 네. 천식 환자가 살을 좀 빼면 네. 그러면 천식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요. 아직 결과가 딱 그 일치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네. 제 외래에서 보는 환자들의 경우는 주관적으로 네. 훨씬 호흡곤란이 덜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이가 천식이 있으면 운동을 피하는 게 좋을까요? 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숨이 가빠지고 그렇죠. 안 그래도 숨쉬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근데 어른의 경우는 네. 보통 그렇게 권합니다. 어른 천식 환자한테는 네. 운동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요. 골프만 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 소아천식 환자들의 경우는 원칙이 완전 반대입니다. 운동을 더 시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소아천식 환자들이 그 천식만 놓고 보면 물론 운동이 힘들 수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운동이라는 거는 네. 거의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인자고요. 그래서 인기 제일 좋은 아이들도 보면 운동 잘하는 애들 그 애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남들 피구샵 하는데 옆에 혼자 이렇게 따로 나와 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운동을 하라고 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 약제를 꾸준히 사용한 가운데 운동을 열심히 해라. 그게 더 권고 사항이고요. 네. 많이 예를 드는 박태환 선수 네네. 이런 사람도 어릴 때 그쵸. 같은 네. 방식으로 해서 메달도 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운동도 많이 시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2시간에 걸쳐 대표적인 소아호흡기 질환인 천식을 다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민진숙, 도움 말씀의 우리 병원 소아청소년과 서동인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